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8월 20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9일 도쿄에서 5,534명, 카나가와 2,340명, 사이타마 2,170명, 치바 1,410명, 오사카 2,443명, 홋카이도 575명, 오키나와 768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25,15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치바에서 5명, 도쿄, 카나가와에서 각각 4명, 효고, 사이타마에서 각각 2명 등 총 2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23만 2,459명, 누적 사망자 수는 15,555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17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8만 2,212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5,534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5,534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3,341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2,193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2,780명으로 전체의 약 50%, 40대에서 50대는 총 1,532명으로 약 28%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는 가정 내 감염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249명, 시설 내 감염이 152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60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부터 80대까지의 남녀 4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274명, 입원 환자는 49명 증가한 3,86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9만 7,391명, 누적 사망자 수는 2,358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국회 내각위원회 폐해 중 심사에서 의제로 오른 것은 자택교양 중 사망하는 케이스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였습니다. 自宅療養中亡くなった方がこの第5波で首都圏15人亡くなったとこういう報道もございます。医療崩壊とも言えるような深刻な現状、どういうふうにご覧になってますでしょうか。もうこれは医療は間違いなく逼迫して極めて深刻な危機的な状況だと思います。災害医療というような観点で国と自治体が今まで以上にリーダーシップを入院以外は原則自宅のこれ原則撤回してもらえませんか。そのために早急なですね宿泊療養施設の拡充、これはとにかく早くやってほしい。いわゆる野戦病院的なものこれ作ろうじゃないですか。どうですか。必要な方が入院や施設入所できる体制を確保するために、病床、宿泊療養施設の確保、これに取り組むとともに、健康管理体制を強化した宿泊療養施設、これを増強してまいります。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5,534명, 과거 두 번째로 많은 감염자 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22개 부현에서 역대 최다를 경신하여 2만 5천 명을 넘으며 사상 최다가 되었습니다. 7월 이후 입원한 사람의 수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증가한 것은 입원할 장소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등을 포함한 자택 요양자입니다. 그런 가운데 새롭게 확인된 것은 자택에서 요양 중이었던 임산부가 출혈을 하였지만 이송처를 찾지 못해 자택에서 출산한 아기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성은 30대로 임신 29주였습니다. 이 여성은 이달 11일 코로나19에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3일 후에는 중등증에 상당하다고 진단받았지만 입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인 17일 여성은 복부 팽만을 호소하였습니다. 보건소 등이 입원 조정은 하였지만 여전히 이송할 곳은 찾지 못하였으며 이날 2번의 출혈 후에도 입원 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혼자서 남자아이를 조산하였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폐정지. 남자아기는 이송된 병원에서 사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송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치바현에는 감염된 임산부를 우선적으로 입원시키는 것은 36주 이후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36歳6種未満っていうマニュアルにのっとってったから、下が救えなかった。
救えなかったっていうとすごい言い方は悪いですけど、これがもし29週とかの人でも、妊婦さん25週以上の人はみたいな、あれだったら救えたかもしれない。今回の例を捉えてということではないですけれども、おそらくいろんな事例や症例を踏まえて、おっしゃるようにマニュアルは適宜見直しがされるもの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そのための症例の一つにな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반드시 산모라는 이유로 입원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임신 23주째인 37세 여성은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입원은 할 수 없었습니다. 特別妊婦さんだから何かっていうことはやっぱりなかったです。普通の軽症者と同じ扱いというか、自宅療養を10日間お願いしますっていう形でしたね。もしかしたら急変する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のはやっぱ常々心の片隅というか頭の片隅にはあって、それがやっぱちょっと怖かったですね。何度かけてもやっぱつながらない状態でした。相談するところがないっていう感じでしたね。妊娠してるだけでこんなに心配な日々を過ごさなきゃいけなかったとは、思いもよらなかったですし。 임산부에게 이번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病院が埋まってるから入れてあげられないっていうか、調整はしてるんだけど空きがないっていうふうにずっと言われてました。 임신 31주로 현재 입원 중인 여성은 입원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とにかくお腹の子に何も影響がなければいいなっていうふうにとにかく思ってました。ワクチンっていうのは打たれてるんですか？ちょうど妊娠後期だから打ちたいとは思ってたんですけど、20代なんでまだ全然予約も取れず、取れない間にかかってしまいました。私も8ヶ月なんで、ちょっと違ったら私だったかもしれないって思うとやっぱ本当に辛いし、本当に他人だし相手のことも全然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自分のことみたいに苦しくなりますね。 조산의 대응에는 고도의 의료 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의사는 다양한 갈등의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妊婦さんの赤ん坊に関することっていうのは結構急変が多いんですよね。で、急に出血がする、急にお腹が張り始めるといって、待ったなしで受け入れをしなくちゃいけないこともやっぱあると思うんです。生まれた赤ん坊っていうのは、生まれた時点で一時的に濃厚接触者になってしまうので、ただでさえ通常臨床業務と感染妊婦の対応でたくさんのスタッフを使っている中に、さらにもう一人濃厚接触になってしまった新生児の赤ん坊のケアっていうのに人が割かれていくので、ハードとソフト、それが両方かなり綿密に調整していかないと受け入れは難しい。 호생노동성에 따르면 임신 후기에 감염될 경우 중증화 리스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중증화와 조산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산부 감염이 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케이스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번 케이스에 대해 일본 산부인과 의사회는 妊婦さん自身にはぜひこの予防としてですね、ワクチンを打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これはもうすべての妊娠の時期、それから授乳中、また今妊娠しようとしている人たちも打つことができます。それともう一つ大事なのは、妊婦さんの感染の、およそ8割が家庭内の感染なんです。パートナーの方、また一緒に住まわれている方も、積極的にこのワクチンを接種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의 코이케 지사는 도쿄 패럴림픽 경기를 아이들이 관전하는 학교 연계 관전 프로그램에 대해 안전대책을 강구해 실시하겠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パラリンピアンの姿を目の当たりにして、それを体験するとともにその後の人生の糧ともなる貴重な経験としてもらいたい。 학교 연계 관전에 대해 코이케 지사는 19일 도의회에서 교육적 요소가 크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 실시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실시를 둘러싸고는 18일 도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 대부분이 실시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18일 시점 약 13만 2천 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코이케 지사의 생각에 정부 분과회 오미 회장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오미 회장은
オリンピックの開始の時期とこれからパラリンピックの開始の時期を比較すると今のが状況はかなり悪くなっている。そういう中で私は観客を入れるというの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のは考えていただければ当然の結論になると思います。 관전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또 오미 회장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금보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고 특별 조치를 전부 가동하여 필요한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 백신은 매우 중요한 정책의 기둥이지만 기둥은 한 개만이 아닌 2개, 3개, 4개가 필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 총재 임기가 9월 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総裁として出馬するには時期が来ればそれは当然のことだろうと。 이런 가운데 자민당의 포스트 스가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자민당의 시모무라 정조회장과 타카이치 전 총무상이 잇따라 니카이 간사장과 회담하고 총재 선거에 출마 의욕을 나타냈습니다. 下村さんも総裁選挙に出馬すべしという声が上がっていて、チャンスと可能性があればその時はチャレンジはしたいと。 시모무라 씨는 19일 니카이 간사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는 총재 선거에 대해 자민당과 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 생각해왔다라며 출마 목표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또 정식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또 그 후 타카이치 전 총무상도 니카이 간사장에게 출마 의사를 전했습니다. 安倍総理にもう一回出馬してくれってお願いをずっとしてましたが、しっかり7月下旬に断られましたんで、ほんなら私が出たらえないかという気持ちになりました。 타카이치 씨는 조만간 총재 선거를 위한 정책집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키시다 우미오 전 정조회장은 19일 파벌 의원들과 모임을 갖고 총재 선거의 대응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출마에 대해서는 총재 선거 일정이 잡힌 후에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파벌의 의원들로부터는 빨리 출마를 표명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파벌의 진술을 알려야 한다는 등 출마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自民党の幅の広さ、こういったものを示す大切な場であると承知をしています。 총재 선거는 다음 달 17일 고시, 29일 투개표의 일정으로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치바 시니치 씨가 19일 오후 5시 26분 치바현내 병원에서 8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사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초 코로나19의 양성이 판명되고 자택요양을 해왔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8일 입원하였습니다. 그 뒤 폐렴이 악화되고 산소 흡입을 계속하였지만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치바 씨는 일본을 대표하는 액션 배우로서 국제적으로도 활약하며 영화 킬빌, 분노의 질주 등에도 출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요타 자동차는 19일 9월 세계 생산량에 대해 종전계획의 약 40%에 해당하는 36만 대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국내 생산 감소량은 14만 대입니다. 이로 인해 이달 24일 이후 아이치현, 미야기현 등 전국 14개 공장에서 27곳의 생산 라인을 최장 28일간 중단할 방침입니다. 이는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및 동남아시아에서의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심해져 부품의 조달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간 930만 대의 생산 계획은 변경하지 않고 대체 부품의 확보 등으로 생산의 회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